이러면 되거든. 예. 자,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기초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수업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 명리학이 뭐 이러하다라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명리학이란 것이 우주 변화, 세상이 변화하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세상 변화하는 이 이치를 우리 지금 뭐 명리학에서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이라 했는데, 그 기호와 맞물려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음양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음양으로, 음과 양으로, 이 음양은 기호로는 양과 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더하기 빼기를 양과 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이 얘기는 음양론, 우주란다. 음양오행론 하면서 항상 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쓰기는 항상 또 양을 먼저 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뭐 음이 먼저냐, 양이 먼저냐, 이런 내용과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닭이 먼저겠습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부르는 것은 음부터 부릅니다. 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음에서 나왔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항상 쓰는 것은 양부터 먼저 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음양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이 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우주 한 공간을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무극이니 태극이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 가운데 태극이 있잖아요. 이 태극이 상징하는 것은 우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주 분야의 원리로 보면 우주를 그래 태극기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누가 만드는지도 알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만들었을까? 나는 진짜 그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좀 더 뭐 역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훨씬 전이니까. 그죠? 자, 이 다음에 변하는 게, 이 이제 우주 변화 원리를 이제 음양적 두 가지로 먹고, 아이고, 낮과 밤이고 죽었다 사는 기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음양으로 변하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세상이 변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오행으로 나오잖아요. 오행. 아까 오행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이 음양으로 변하는 것을 5가지 형태로 나눠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목이라는 가장 먼저 음양 쪽으로 변하는 데서 가장 먼저 변하는 놈한테는 에너지를, 너는 목,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양다운 것에, 너는 화. 또 그 다음에 아까 뭔가가 변화하게 해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토. 그 다음에 또 음으로 가서 금. 가장 음다운 거는 수. 이런 거죠. 오행이 이런 거예요. 그래, 아까 이걸 놓고 동그랗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죠? 수 다음에 뭐, 자, 동그랗게 그려놓고 보면, 수가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가장 무겁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씨앗이라 했잖아. 또는, 그냥 그대로 물. 그죠? 그럼 뭔가, 여기서 생명이 튼다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목이었잖아요. 양의 운동성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거, 가장 먼저. 그래, 이것 반대적인 기운은 뭐였습니까? 화였죠. 방위로는 북쪽이라 했지만 여기는 남쪽이라 하고, 불과 물. 이게 음과 양이에요. 가장 양이고 가장 음인 거죠. 그래, 결국은 이 목은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화로 가기 위함이 시작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양의 운동성인 거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양의 운동성의 극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뭔가에 의해서 중간에 변화하게 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토. 그래서 결국은 토는
양과 음의 운동성의 변화하기, 무한정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어느 점에서는 이 토의 개입에서 그만 성장하게 하고, 그죠? 우리도 아무리 키 큰 사람도 컸다고 어느 점에서는 안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키 큰 뭐 소나무고 뭐 무슨 나무라 하더라도 성장 이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보존하려고 해요. 그의 어떤 에너지 개입은 바로 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 이 에너지 개입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강하는 거죠. 금의 운동성으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수렴하다라는 거죠. 성장하고 수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의 반대적 성향이 금이에요. 명리적으로 보면. 금은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다시 수로 가기 위함이거든요. 목은 어디로 가기 위함? 양의 극으로 가기 위함. 또 이 금은 음의 극인 상태, 수로 가기 위함. 운동성이.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명리학에서 오행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기운의 에너지가 돌아가는 변화하는 에너지들을 이렇게 기호로 갖다 맡긴 거죠. 기가 차게 목, 화, 토, 금, 수로 변화하더라.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근데 수는 먼저 갈 수도 수생목해서 그럼 생명은 어디서? 생명이 이제 일단 양의 운동성을 시작하니까 목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그럼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뭔가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거잖아. 자,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이미 물이고 씨앗이고 자연은 씨앗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또 방위로는 북쪽이고 이 뭐라 하는 겨울이 한겨울이죠. 차가운 한겨울 계절적으로는. 그다음에 여기는 한여름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겨울에서 한여름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는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계절적으로 보면. 또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이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우리가 계절을 상당히 자주 논하는데 이 계절을 논하는 게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변화하는 이치를.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 천지가 뭡니까? 새싹이 파랗 나오니까 목의 색깔은 푸르다. 뭐 여기는 북쪽은 한밤이고 깜깜하니까 색깔은 검다. 그죠? 화려한 남쪽의 여름은 온 천지가 꽃으로서 만발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붉다. 빨강색. 그죠? 그래. 토는 원래 토의 개념은 중앙의 개념이에요. 위치적으로는. 중앙에. 그래서 이건 황토색. 황색. 가을 하늘. 이 뭐라 흰색. 이렇게 색깔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어떠한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떠한 색깔을 많이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목의 에너지는 뭔가 뭐 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색깔로서는 푸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방위로는 동쪽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 인생에서는 이거 언제쯤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래 청소년기 어린 시절이다. 그죠? 그다음에 그럼 목에 에너지가 많으면 그 사람이 성향이 청소년과 같은 그런 에너지 성정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화로 가면 화는 굉장히 화는 양의 것처럼 양은 음에 비해서 가벼울고 무게를 보면 굉장히 가볍죠. 음은 굉장히 무겁다. 그런 점을 자꾸 이제 이 확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행으로 변한다. 오행은 수생목, 목생화, 토의 개입, 화생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으로 가죠. 토생금, 금생수, 또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 거꾸로 수생목금 뭐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돌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치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서 이제 이게 음양오행이 되는 거죠. 음양오행.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사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행과 사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상이라 한 게 바로 제가 요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사상은 여기서 이 기호들 안에서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형태로. 변하는 형태가 네 가지로 형태. 자, 목은 봄의 형태를 이야기했고, 화는 여름의 형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금은 바로 가을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는 겨울을 말했고, 요 네 가지 형태들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상. 그런데 토는, 토의 계절은, 지금 여기서 이 계절을 보면 토는 중앙에 계절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절, 각 계절마다 요래 딱 놓고 보면 되겠죠. 지금 사상이란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지금 요 사상이. 근데 계절은, 토는 계절이 없죠. 근데 우리 현실적, 여기 이제 계절에는 어떻습니까? 각 계절마다 변화하게 해주는 환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계절의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각 한 계절을 석 달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3개월씩 정해져 있습니다. 봄은 2월 입춘이 지나서 2, 3, 4 양력으로, 그죠? 그럼 4월 달은 뭡니까? 4월 달은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기 변하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라요. 그래서 그놈을 또 토의 성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 7을 여름이라고 하는데 그 7월은 어떠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기, 변화하게 하는 환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상에서는 토라는 에너지를 없다고 보지만 각 계절에 다 있다라고. 그래서 토는 좀, 요까지만 봐도 이 토가 뭐지? 이 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리학에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면 토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공부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사상을, 오행과 사상,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오행은 하늘에서의 천기를 말하다라는, 천기,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한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천수상하고 지수형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지수형으로. 그래서 이 천오행이라는 것은 천의 기운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상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상이란 현실을, 지기를 말하는데, 지기는 사실적으로는 현실을 말한다. 현실. 그래서 지는 질이라요. 현질, 질이라 하고, 여기는 하늘의 그런 보이지 않는, 현실적 보이지 않는 그 행위상학적인 부분, 기를 이야기하다. 그래서 우리 명식에도 보면 나오는 게, 거기 넣으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천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천기를 보는 천간이라 하고, 지혜는 현실적인 환경을 보는 지지라고 하는 글자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기와 질이, 이 사람이 기질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기와 질을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해나가더라. 그 다음에 오행과 사상의 변화, 또 어떻게 변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겠더라.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려가는데, 이제는 하늘의 기운을 10개로, 여기 하늘의 기운을 10개의 기호로 나누어진 10개의 천간이라는 거예요. 10개의 기호로 나누는 게 뭡니까? 보면, 갑과 을, 그 다음에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금과 신금, 겨울은 수는 임계. 이래서 각각이, 요거는 목의 에너지를 양과 음을 이야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병정화는, 그죠? 여름의 환경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양과 음을 각각 오행에서 음양으로 펼쳐진 거죠. 10개의 천간이라면. 그래서 무기토도 양과 음으로 이렇게 변화. 금의 가을도 이 금기도 양과 음으로서 두 개가 된 거고, 오행에서 음양 쪽으로 펼쳐진 두 개를, 수도
양과 음으로서 이렇게 각각이 오행에서 음양으로 펼쳐본 게 10개의 천간입니다. 그 또다시 이야기하면 이 10개의 천간은 천의 기운을, 한 해의 기운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에요. 또 사상의 기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12개가 있죠. 12개의 지지라 합니다.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는 간자를 쓰고 지지, 그래서 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지가 우리 계절을 봄에 아까 저기서 이야기했지만은 양과 음으로 본다면, 자, 지지에는 뭐 인이라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가 있다. 인묘진, 원래 이 석 달을 봄의 계절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사각의 형태를 보면, 여기서 보면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이 3개월씩 나눠 놓으면 됐어. 각각이 석 달씩. 그래 3개월씩 3, 4, 12,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리고 봄은 언제겠습니까? 목이에요. 보면 목에 가장 입춘이 있는 달, 양력으로 2월 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인묘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인묘진은 아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사상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봄의 계절을 말한다. 인묘진 석 달을. 그 다음에 여름의 석 달은 사오미의 기운을 말하고, 사오미의 기운, 결국 이 여름인 거예요. 이 석 달을.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가을은 신유수를 가을이라고, 겨울은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이 3개월을. 그죠? 결국은 요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변해지는 게 뭐냐면, 다시 더 펼쳐지는 게 뭐냐면, 간지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간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갑자, 을축, 뭐 이 60갑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60개가 나오는 거죠. 60갑자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60개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이 기호가. 천의 기호와 지의 기호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위에 천의 것은 이게 갑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인이라는 글자가 요게 2월 3일 내지 4일경에 입춘이라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야지 바로 이제 인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인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천의 에너지에서는 갑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인도 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60갑자를 만들 때는 갑자부터 먼저 나왔거든요. 갑자부터. 요 이유는 갑은 변함없이 천의 기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는 맞아요, 확실히. 근데 야는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자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시. 가장 빠른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60갑자는 자시부터 먼저다. 그래서 갑자, 그 다음에 축시, 그죠? 그 다음에 자축인시가 나오는 거죠. 인시가 언제쯤일까요? 사람이 일어나는 시기거든. 이때.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사람이 깨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양의 운동성의 첫 글자입니다. 야들은 음의 운동성이에요. 맞잖아. 수의 위치에 있거든. 자, 사각의 형태, 이 위치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 일단 오행만 놔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행만 놔두면, 여기가 이 겨울입니다. 겨울의 석 달은 결국은 그래서면 안 되지. 겨울의 석 달은 해자축, 겨울의 석 달. 그 다음에 봄의 3개월은 인묘진으로 가거든요.
임묘진. 그다음에 여름에 3개월은 사오미거든요. 이 한여름입니다. 그죠? 신유술. 이건 금이라 있고, 그죠? 여기는 화라고 있고, 여기는 목이라고 있고.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3개월씩 돌아가죠. 그걸 아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토의 현실적 토는, 그냥 천간에는, 그죠? 천간에는 뭐라 해서 우리 형체는 없지만은 기운으로 느껴지는 것. 그죠? 이건 오행이 음양으로, 음과 양 각각의 오행이 음양으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한 거죠. 이렇게 완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12개가 제가 토가 없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이를 이야기하면 아까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그죠?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글자들은 변화하게 해준다, 에너지를. 그 다음 계절을 넘겨주기 위한, 변화해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 글자들은 축, 진, 미, 술. 야들은 오행적으로 토에 소속돼 있다. 그럼 토는 봄에 있는 위치이지만 오행은 토예요. 지지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현실적인 것들. 벌써 현실적으로는 음양 오행이 조화가 삐딱선 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이 양과 음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혼, 정신을 말하는 거고, 백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 백을 이야기합니다. 오행과 사상은.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몸.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음양 오행이 완벽하게 조화롭다고 해서 늙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상으로는 벌써 오행이 토가 삐딱선 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행의 사상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주름 나이가 가면서 키도 성장하던 모든 것들은 멈추게 되고, 위에서 있는 자양분들은 다시 이 껍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수렴해야 되고, 에너지들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빠지게 되고 주름이 생기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를 보이지.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 정신은 어떻습니까? 100살이 돼도 3살 된 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우주 변화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이치들이 이렇게 지금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세상 변화하는 위치입니다. 이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음양적 변화를 오행으로 변한다. 오행과 사상으로. 이렇게 오행과 사상을 더 크게 세세하게 펼쳐놓은 게 10개의 천간과 12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기호로서 풀어나가는 게 60갑자를 묶어놓은 거고, 60갑자는 천의 기운과 지의 현실적 기운으로 같이 음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10개와 12개를 조합을 맞춰보니까 60개가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60갑자다라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음양을 펼친 거.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이 변화하는 이치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탁 쭉으로 핵심적으로 거꾸로 쭉으로 보니까 음양 논리구나 이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걸 자꾸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음양오행론, 이게 음양오행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양오행론이지만 이 음양오행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이치를 그 중간중간에 기호로서 부여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하는 형태에 만약에 목의 형태라 하면 오행적으로 목의 형태다. 그러면 변화하는 그 위치, 목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그 목은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사에서는 어린 시절을 말하겠고, 그죠? 자연에서는 이제 막 세상에 피어나는 그런 것들. 그죠? 거기는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나 그 모든 생명체나, 그죠? 그래, 하루 어느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 기운은 넘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형태와 그 다음에 에너지적인 것과
우리 사람 살아나간 데서 어떤 현실적으로 접목한 것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그냥 명략이 어려운 것처럼 너무 막 음양오행 막 이래서 다가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양오행론 끝입니다. 끝이라.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이거 얼마 전 세상 변하는 거 다 한 거잖아요. 아까 예,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금, 신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강의 또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런 용어를 어떨 때 쓰시는지. 요거야. 경금, 신금을. 거기 금에 가지가 챙긴 금인데 예. 예를 들면 좀 화 같은 거는 병정이 아니십니까? 예. 병화, 정화 또 이런 용어를 쓰죠. 예. 그렇게 할 때 그게 어떤 경우에 설명하실 때 하는지 지금 질문 좀. 예. 자, 활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운적으로 오행적으로 화라하는 거 목화토금수는 뭐 오행을 얘기하는 거죠. 오행을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그걸 음양적으로 분리해 보면 10개의 천간으로 나가지고 음양적으로 분리. 그래서 화는 병화, 정화 또는 양화, 음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표현을 하는데 또 토도 양토, 음토,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고 경신금이죠. 경신금인데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경금은 금이지만은 금의 양의 운동성을 시작하고 신금은 금의 운동성을 마무리 음의 운동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 잘하셨는데 다시 표현을 해드리게 제가 그거 조금 놓쳤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갑이라는 것은 목의 운동성은 갑과 을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함에 생각이 있어서 가장 먼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할 때 그러면 요 갑이라는 거잖아. 목에서도 양의 운동성이거든요. 목의 운동성 중에 시작한 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은 양의 운동성은 목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우리가 음양 논리를 보면 양은 뭡니까? 양은 시작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음은 본래도 수렴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음은 양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양은 음을 시작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갑은 갑과 을은 목이지만은 갑목은 이 목의 운동성을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을은 목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을목은 음의 목이지만 목의 운동성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화로 넘어가거든. 세상이 변화해야 해. 좀 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씨앗에서 아까 씨앗을 수라고 이야기했죠. 씨앗에서 갓 나온 새싹. 목은 성장이라고 했어요. 성장. 우리 아이가 갓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계속 성장합니다. 가장 이 전체를 가지고 목이라 하잖아요. 시작하는 뭐 나무든지 이 생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현실로 보이는 건 인목이고 보이지 않는 생이상학적에서는 갑이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갑은 결국은 갑과 인은 목의 에너지를 시작하는. 근데 이것도 그럼 목이잖아. 그럼 목의 에너지를 하면서 목의 형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더 성장하고. 요게 이제 을목이죠. 목의 더 성장해 나가면서 목의 형태는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 계속 성장만 하면 됩니까? 이게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의 운동성을 야는 그만하고 화에 꽃을 피우게끔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럴 때 이제 병화는 뭡니까?
병화는 양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병화는 양화인데 이 정화는 음화에, 화에 음의 운동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화 정화는 뭡니까? 꽃을 피우는데 여름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병화는 꽃망울이가 팍 터뜨리는 꽃을 편 상태. 정화는 꽃을 만개한 상태. 그런 환경을 에너지죠. 그 다음, 그래야지, 만개해야지 보이지 않는 토의 에너지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운동성은 양의 운동성에서도 양의 운동성은 음의 운동성을 양으로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음은 양의 운동성을 마무리하는 운동성이죠. 그러니 각각 오행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화의 운동성에서 꽃을 피우고 망우리가 터져서 꽃을 피우고 만개했을 때 이게 그럼 화의 운동성으로 계속 토가 없다면 금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사진에 불과한 거죠. 그림에 불과한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까 천수상 지수형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서로가 우리가 저거 하는 형태가 상생상극 한다 했잖아요. 그럼 복잡다단하죠. 그래 하면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토에 무토와 기토, 무토와 기토, 무는 또 양의 것이, 토의 양의 것이기 때문에 양토, 음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자연에서 보면 꽃이 일단 만개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여하튼 자. 자, 꽃이 만개했습니다. 만개, 막 이빨이 피었어, 이게. 피는데, 꽃이 떨어져야 안에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꽃을 떨어지게 하는 게 토예요. 자, 보이지 않는 토는 만약에 토가 없다면 계속 이 만개된 게 계속 펼쳐져 나가겠죠. 꽃잎들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거 아닙니까? 목화는 점점 더 펼쳐지고 나가는 에너지니까 화의 에너지가 더 펼쳐지고 목에서 성장했는 걸 갖다가 더 펼쳐지고 화려하게 펼쳐져 나가는 게 화의 운동성인데, 자, 병화의 운동성에서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정화의 운동성 만개했어. 조금 전에도 이제 반복적인 얘기지만 토의 개입이 없으면 요거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토의 개입은, 양토의 개입은 이렇게 계속 화가 외형 쪽으로 계속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테두리에는. 따지고 보면 나가려고 하는 놈을 그만하게 하는 요거를 양의 토다는 거죠. 양의 토. 꽃이 그만 확대되지만 이제 스톱해라고 하는 에너지가 무토면 무토, 양의 토. 그 다음에 음의 토, 기토는 맹토죠. 맹토인데 거기서 에너지가 뭡니까? 꽃잎이 떨어져. 양과 음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토는. 그 다음에 그래 해야 떨어지게 해야지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양토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양토의 운동성은 화의 성정을 자꾸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화의 성정인데, 꽃잎을 점점 더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성정이 화의 성정인데, 요걸 그만 나가게 하는, 테두리 해주는, 그만 성장하게 하는 에너지가 무토, 양의 토의 성정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음의 토의 성정은 나가려고 하는 거는 양에서 가둬놨으니까 꽃잎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시작하는 요 단계. 자, 그러니까 이 단계와 이 단계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요걸 이제 양토, 음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음의 토가 이제 행동하고 나면 뭡니까? 그 다음에 푹과일, 가을에 금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금의 형태가 경금, 양금의 형태. 금은 뭡니까? 가을, 결실. 가장 결실 째면은 푹과일. 그게 경금인 거예요. 경금의 상태.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금의 상태에서 뭔짓 하겠습니까? 또 성장하잖아요. 그 안에
그런 일반적 과일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그 안에 씨앗이 꽉 차 있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신금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금의 형태. 그럼 결국 신금의 형태나 경금의 형태나 같은 경신금은 금인 거예요. 금 중에서도 금을 시작한 게 경금이고 양금이라 하죠. 그래서 경금을 마무리, 금의 형태를 하지만 금의 형태를 마무리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수로 넘어가는 거죠. 수는 아까 뭐 자양분하고 했잖아요. 이제 본래의 수의 형태, 씨앗이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는 어딥니까? 그러면 얘는 과육은 다시 여기 이제 보존하는 상태, 보존 또는 보관, 저장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목으로 형태로 가죠. 또 다시 수생목. 이 세상 변화는 이친 거죠. 이걸 이제 천에서 하는 얘기들은 뭡니까? 생각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형이상학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걸 현실적으로 12개 지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기호들만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선생님 질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다 보면, 우리 아까 저 혼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에 사주 4개의 기둥에 8글자가 들어갑니다. 위에 천기 생각적인 부분에 4개의 글자가 들어갔고 지에 또 4개의 글자들이 들어가서 4개의 기둥에 사주 8글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주 8글자를 관장하는 그 하나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 그게 요 10개 중에 한 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일간이 뭐세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명리학을 일하다 보면 일주가 뭐세요? 라고도 하지만은 그 일간이 뭐세요? 하면 그 갑이든지 을이든지 병화 아니면 정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글자들의 에너지를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상태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간만 봐도 부분적이지만은 그 사람 성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또 그 질문이 답이 뭐 확실히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